네, 우리는 다르다? 물음표가 지금 붙었습니다. 다음 이 기사 볼까요? 우리는 다르다. 국민의힘 새 윤리위 가동입니다. 네, 근데 일단 물음표가 붙었어요. 이유 좀 찬찬히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최고위를 열고 최고위에서 새 윤리위원에 대한 안건을 지금 통과를 시킵니다. 임명안을 좀 가결을 할 건데 원래 지난주 목요일이었었는데 연기가 됐죠. 근데 이 윤리위원이 누구냐? 사실 뭐 9명 이내가 규정인데 먼저 지금 오픈이 된 게 저희 스튜디오에 계신 전주혜 의원님, 네, 윤리위원 중에 한 분으로 네. 이번에 들어가십니다.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받을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축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시기에 부담되는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윤리위원이 되신 거거든요. 처음에 윤리위원 맡아달라 연락 왔을 때 바로 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민을 했죠. 네. 그게 뭐 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또 최고위원들의 실언으로 인해서 지금 당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또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뭐 윤리위에서 어떠한 징계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러한 좀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 고민 끝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 끝에. 네. 그래서 고민 끝에 봤던 이 윤리위원, 이 윤리위 첫 회의는 언제 열리는 걸까요? 그런 게 다 이제 비공개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또 당일에는 뭐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대략적인 시기도 안 나올까요? 꼭 당윤리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 중앙행정부처의 징계위원도 변호사 시절에 해봤는데 일단은 그 위원회 명단이 비공개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순간 정말 뭐 피징계자가 징계 대상자가 어떠한 부탁을 해올 수도 있고 제3자를 통해서 어떠한 또 말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비공개고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도 윤리위 일정에 대해서도 사실 그동안에 당에서 확인해 준 바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비공개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 황정근 변호사 윤리위원장이 또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또 열기도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본론은 이겁니다. 일단 윤리위가 오늘 출범은 하는데 관건은 김재원, 태영호 징계 수위가 주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윤리위가 출범하는 거 일단 첫 발은 뗐는데 여기에서 관건은 징계 수위를 얼마나 줄 것이냐라는 겁니다. 윤경호 위원님. 일단 뭐 김재원, 태영호 의원 징계안으로 올라가는 건 사실 뭐 이미 다 약간 공론화가 된 부분인 건데 징계 수위,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징계 수위야말로 윤리위원들이 논의를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상식에 입각해서 본다면 김재원, 태영호라는 두 최고위원이 했던 행태, 언행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혀를 끌끌 찾는지 그렇다면 시간을 저는 끌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이 윤리위 그럼 위원장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럼 낫고 나야 열리고 그 열려서 또 제3, 3심, 4심 뭐 3번, 4번, 5번 심의를 해봐야 두 최고위원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지 또는 또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상식에 입각해서 접근을 하면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제재는 빨리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걸 털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국민의힘이 왜 모를까? 징계 수위가 사실 주목이 되는 이유가 공천이 관련돼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당사자들과의 이해관계 이런 게 열리니까 뭐 변호사님들 아니면 윤리위원들 중에서도 뭐 그런 걸 따져야겠죠. 그렇지만 저 두 분에게 그러면 미미한 징계만 하고 다시 공천을 해준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잘했습니다 하고 박수를 쳐줄까요? 징계는 징계대로 받았고 그럼 유권자들에게 다시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또 그래 한번 만나봅시다 이럴까요? 그런 거야말로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주혜 의원님. 지금 또 징계가 너무 약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셨거든요.
뭐 아직 지금 윤리위가 이제 뭐 오늘 이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뭐 회의에서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당원 100%로 뽑힌 새 지도부이기 때문에 네. 당원들의 소리에 당연히 경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안이 무겁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당 전반적으로 그건 인식을 하고 당연히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뭐 징계 수위 뭐 이런 부분도 또 당원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또 경청을 하고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에 반하는 그런 국민 눈높이, 당원 눈높이에 맞는 그런 그 징계 결과가 나와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승원 의원님. 아까 저희 그 돈봉투 의혹 때문에 굉장히 좀 지금 땀을 좀 흘리셨는데 말씀해 보시죠. 표정이 좀 밝아졌나요? 그 아무튼 이준석 전 대표가 네. 뭐 양도구역이라든가 이런 표현 때문에 당원권 정지 6개월, 그다음에 추가 더 받았는데요. 네. 당원권 정지는 이제 아마 총선에 출마를 안 시키겠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가 태영호 최고위원은 뭐 5.18 정신을 갖다가 부인한다든가 또 네. 정광훈 목사 우파 통일했다라든가 김구 선생님 활동에 대한 비하라든가 이것은 이준석 전 대표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는 것이 윤경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언론에서도 이런 지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번 이 이른바 김재원 최고위원의 설화의 근원은 어떻게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정광훈 목사입니다. 정광훈 목사를 둘러싼 논란이 사실 아직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전대 때 정광훈의 도움을 요청했다. 야당 전광훈의 힘 당이냐?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전대 때 정광훈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네, 사실 며칠 전에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보면 정광훈 목사의 인터뷰가 실린 이 보도였었는데 뭐였냐? 1차 경선에서 과반 통과를 해야 하니까 김기현 대표가 도와달라고 했다. 우리가 돕지 않았으면 못 이겼을 거다라는 이 인터뷰 내용이 담긴 보도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전 목사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서 즉시 거절했다라고 해명 및 반박을 하는 차원에서 직접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얘기가 정광훈 목사를 좀 끊어내고 싶은데 끊어내지 않고 지금 계속 뭔가 연관이 되는 이런 상황. 김기현 대표 입장에선 정광훈 목사가 이제 믿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과거의 두 사람 목소리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한 달에 당비 1,000원씩 내는 이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수용하시면, 이걸 수용하면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고려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반드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리겠습니다. 황당무계하기 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아유, 그 입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네. 정광훈 목사가 안 닫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안 닫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정광훈 목사는 계속 떠들어 댈 거예요. 특히 이제 광화문에서 떠들어 대고 언론 인터뷰 통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국민의힘이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지지도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뭐 굉장히 뒤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왔어요. 그거 뭐 대통령실의 힘이 됐던 친윤의 힘이 됐던 간에 그런 이제 그 과정에서 본인이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1차에서 관문을 넘지 않으면 이제 본인의 또 리더십이랄지 본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선거에 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도와달라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때 자기 동의를 받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정광훈 목사의 동의를 받아서 나중에 공천하는데 정광훈 목사가 자신이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황당무계한 일이죠. 그런데 아마 이게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너무 100% 당원 위주로 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힘에서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아까 제목 나왔습니다. 정광훈의 힘 당이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야당 목소리도 또 들어봐야죠.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전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수 정치에 독버섯처럼 기생하는 극우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럴 거면 전광훈의 힘이나 극우의 힘으로 당명을 바꾸십시오. 네. 이준석 전 대표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게 사실이라면 그냥 이제 일말의 기대치도 없으니 정광훈 목사를 상임 고문으로 모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상임 고문에서 해촉을 했는데 그럼 홍준표 이 대구시장 말고 정광훈 목사를 상임 고문으로 해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도 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 당에 해악 끼친다고 자진 탈당하고 검찰 수사받겠다는 송영길, 당에 해악 끼치든 말든 자리 지키는 이재명, 그러면서 정광훈 늪에 빠져서 당이야 어찌 되든 나만 살면 된다는 여당 지도부, 이러다 정말 제3지대당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렇게 보면 모두 까기가 됐습니다. 네, 여당도 나쁘고 이 야당도 나쁘고 다 나빠요. 이렇게 되면 제3지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제3지대 얘기가 그냥 흘려듣게 허투루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무당층 29%나 나왔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역대 최고다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나왔느냐. 네, 국민의힘 32%고요. 더불어민주당 32%입니다. 같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인데 무당층이 31%입니다. 무당층이 29에서 2%포인트나 더 올랐습니다. 네, 지금 무당층이 자꾸 늘어간다는 거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고 아유 다 싫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관련된 만평도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지금 금태섭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네, 가자 신당으로. 네, 지금 활기차게 지금 팔을 올렸는데 여기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고민해 본 적 없습니다. 얘기하고요. 유승민 전 대표가 이분들 뭐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자칫 찻잔 속의 태풍으로 신당 얘기는 끝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과연 제3지대 신당이 창당이 될 것이냐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무당층이 많다는 건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치권에서 상당히 좀 뼈아프게 느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